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멈추질 않네요. 네, 이게 구조적 붕괴인가 아니면 일시적 조정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시적 조정이 어제 이제 가장 많은 대안 정도 되는데, 오늘 미국 시장을 보니까 구조적으로 서로 얽히고 설켜서 다양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번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돌려 세울 브레이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AI 시장의 새로운 변화,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에서 사라져야 될 것과 이기는 승자와 패자가 확실히 갈리면서 새로운 환경 속으로 빠르게 들어가면서 우리가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 상당히 대응이 어려운 시점인데, 예를 들어서 엔트로픽이 만든 리걸이라든지 이러한 웹들이 기존 것들을 다 쪼개고 남을 만큼의 강력한 파워다라고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써본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갖다 이제 패는 거죠. 이것을 돌려 세울 만한 브레이크가 없다. 또 엔트로픽 같은 기업들이 비상장이라는 게 더 큰 문제죠. 네, 대안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오늘은 보수적 스탠스가 필요하죠. 금요일이고 또한 미국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좋을 일은 없다. 이렇게 보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우는 마이너스 0.99, 나스닥은 마이너스 1.37, S&P 500은 0.98. 상당히 안 좋은 모습. 좀 반등하다 다시 밀리고, 좀 반등하다 다시 밀리고, 상당히 차익 실현과 리스크 관련 물량으로 많이 두들겨 맞은 하루다. 이렇게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미 증시 3대 지수 하락, 위험자산 회피 심리 확산, 비트코인 63,000달러까지 하락. 뒤에서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은도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12월 구인 건수가 654만 건으로 2020년 이후 최저. 뭔가 고용시장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3만 1000건으로 8주 내 최대치를 기록하고, 힘세는 허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고비, 노브로디스크 이고비 알약 복제품을 미 시판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가격이 너무 싸다는 거죠. 네, 45달러, 99달러 이런 식으로 힘센 허스가 시장을 파고듭니다. 이걸로 인해서 일라인 딜리하고 노브로디스크가 오늘 주가가 박살나는 모습. AI 쪽에서도 새로운 시장 변화,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새로운 시장 변화로 기존과 다른 판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살아남는 자와 죽는 자가 생긴다는 거죠. 상당히 변화가 빠르게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CB가 5년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오늘 시장 큰 뉴스들 한번 봅시다. 알파벳 퀄컴 쇼크에 뉴욕 증시 비트코인 급락. 알파벳하고 퀄컴이 실적 쇼크를 낸 거죠. 나스닥이 1.6% 넘게 하락하며 3개월 연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비트코인도 67,000달러 선으로 급락. 뉴스케일 파워, 아이온큐 등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온전 양자도 모두 박살이 난 모습이죠. 네, 비트코인이 9% 급락하자 비트코인을 주로 투자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15% 폭락을 하는 모습. AI 시장의 구세주에서 파괴자로 소프트웨어 업종에 쇼크를 주는 거죠. 네, 제2의 딥시크의 충격이 엔트로피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고비 알약 복제품이 시판을 내고 있다. 이게 이제 먹는 약이라는 거죠. 네,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뚝 떨어지고 인라인 릴리도 박살이 났다. 반면에 월마트가 시총 1조 달러, 먹고 사는 생필품 주들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반대적인 모습으로. 네, 엔트로팩이 만든 클로드의 진화, 소프트웨어 기업의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어제 많이 들으셨죠? 네.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실무 영역을 대체하는 AI 모델의 등장은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엔트로픽이 출시한 클로드 코워커, 클로드 리걸, 이게 두 개의 대표적이죠. 이들 서비스는 법률 3단과 협업 관리 등 기존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점유했던 영역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AI가 대규모 기술 부분을 불필요하게 만들기 시작한다면 이는 지수 전체의 지향이 될 것이다. AI로는 효율성 개선보다 기존 기업들의 이익 감소폭이 더 클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죠. 실제로 IT 섹터의 40%를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업종은 클로드와 같은 차세대 AI 모델 등장으로 대체 가능성에 따른 위험 노출이 된 상태이다.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뭔가 불안감을 나타내고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올드한 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한번 볼까요? 알파벳 퀄컴 쇼크의 뉴욕 증시 비트코인 급락. 뉴욕 증시가 위험 회피 장세를 보이며 기술주의 위주로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하고 있죠. AI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장을 지배하며 기술주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된 분위기입니다. 나스닥은 2025년 4월 21일 최대 3건의 낙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날 시장은 대형 기술주 실적이 투자 심리를 압박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대형 기술주들인 매그니피넌 세븐 중 9군에 모여서 알파벳은 인공지능 AI 설비 투자가 최대 1,850달러를 제시하며 AI 회의론의 정면 돌파를 선언했지만 AI 지출 급증이 수익성 부담을 이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는 장중 5% 가까이 하락 중이다. 이제 시장에 새로운 잣대를 가져다 대는 거죠. 기대감보다는 수치로 증명을 하라. 이걸 증명 못하면 무조건 나락으로 보내는 거죠. 또한 통신 반도체주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퀄컴은 글로벌 메모리 공급난을 이유로 반보수적 가이던스를 내놓은 뒤 주가가 7% 넘게 급락을 했다.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매출액이나 이게 늘지 않을 거다. 엔비디아도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테슬라는 3% 넘게 주가가 하락 중이다. AI와 관련된 원자력 종목들도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뭐 AI가 좀 주춤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우려한 만큼 전력량이 필요치 않는 게 아닌가.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등이 박살이 났죠. 양자컴 역시 아이온큐가 10% 가까운 폭락을 보이고 있는데 기술주 전반이 큰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원자재 시장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비트코인 이야기했고 은가격도 이틀간 반등을 줬고 지금 10% 이상 하락 중이다. 은은 지난주 금요일에 약 30% 폭락한 케이스가 있었죠. 그래서 뉴욕 증시는 기술주에서 이탈리아에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업종, 생필품 업종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증권사 CEO는 지난 3년간 설비 투자로 강세를 보였던 AI 낼 이유, 이제 시장은 매출 성장으로 연결되는 지출만 보상하고 있다. AI가 산업 전반을 지배할 만큼 최근 매도는 일회성이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머리 아프네요. 오늘 뭐 유튜브가 새벽에 이제 글을 올리는 것을 봤는데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문제가 크냐. 먼저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안 좋다는 거죠. 고용지표 악화가 나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지고 레버리지 청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무너졌다는 거죠. 또한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의 불확실성,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이 지연을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 ETF도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고 또 마이클 버리가 비트코인의 무용론을 설파하면서 심리를 박살낸 거죠. 마이클 버리는 왜 비트코인은 위험한 자산인가? 마이클 버리는 금처럼 화폐의 가치 붕괴에 대한 해지 수단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투기 자산으로 봤다는 거죠. 해지 자산으로 봤는데 우린 초창기에 가격이 하락하면 그 하락 자체가 추가 하락을 부르는 구조로 비트코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주식은 싸지면 누군가는 산다. 그러면서 수급을 받치는데 하지만 비트코인은 떨어질수록 모두가 동시에 팔아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보통 비트코인의 거래소에는 금과 은을 거래할 수 있는데 금과 은을 거래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준다는 거죠. 네, 담보로. 그래서 담보 가치가 부족하면 마진콜이 발생하고 이 마진콜로 채우지 못하면 금은 포지션에서 강제 매도가 난다는 거죠. 따라서 금과 은의 이 비트코인과 무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실질적인 구조상에서는 실제적인 거래 구조상에서는 서로 연결돼서 하나가 폭락하면 다른 것도 따라서 폭락하고 하나가 급하게 상승하면 다른 데도 급하게 상승하는 그런 구조적 모순, 이러한 연결성이 문제를 일으킨다. 여러분 옛날에 이걸 보면은 옛날에 2007년도에 우리 모기지 사태 때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가 서로 연결돼서 움직이는 게 가장 시장의 리스크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비트코인과 금과 은이 서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담보를 서로 넣고 빠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면 서로를 팔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구조적 한계와 모순이
오늘 사태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당히 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또한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주로 투자하는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에게 문제 빨간불이 켜졌다. 여기에 AI가 침체하면서 어려움을 처하는 게 오라클 같은 기업들, 또한 이제 코이버 같이 데이터 센터를 가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위기에 처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이제 현실화될 수 있다. 비트코인 7만 달러 아래로 추가로 10%더 하락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40억 달러 이상의 손실 상태가 발생하고 사실상 자본시장은 폐쇄될 것이다.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 보유분 15에서 20% 손실을 보게 될 것이고 리스크 매니저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로 보는 거죠. 네, 최근 26년에 들어서 하락률 하위에 속하는 기업들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오라클, 웨스트파마, 툴루네몬, 어도비, 파라마운트, 로퍼테크 뭐 이런 것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할 애들도 상당히 많네요. 네, 다시 정리를 하면 AI 투자가 이제는 드림으로 갈 수는 없다. 이제는 실적을 보여줘라. 숫자로 너희들이 증명을 해내거나 미래의 브라이트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증명을 해내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나락으로 보내겠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가상자산에서 문제가 함께 발생하면서 가상자산이 금과 은 같은 실물 원자재 가격과 서로 연결되면서 담보로 서로 연결되면서 문제가 꼬여가고 있다. 이게 옛날 우리 모기지 사태, 2007년 모기지 사태처럼 복잡하게 꼬여간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의 그 능력으로는 이걸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 네, 벌써 국민들의 저항을 많이 받고 있고 젠슨 왕이라든지 머스크 어느 누구가 말을 해도 이제는 믿기지가 않는 거죠. 네, 그들의 플러팅이 통하지 않는 그 리스크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즉 브레이크가 없는 게 가장 큰 리스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취한 봅시다. 네, 달러는 0.18% 상승 97.66. 금과 은이 무너지니까 달러가 올라오는 거죠. 원달러는 0.2 약세 1464원. 엔도 약세는 156.83. 다카이치가 거의 압승을 할 거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돈을 풀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원화 약세와 함께 또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WTI는 2.5% 하락 63.45달러, 금은 1.5 하락, 은은 10.71%나 하락을 한 모습. 박살이 나네요. 미 국채은이 한번 보세요. 2년짜리 3.485, 7.4bp 하락. 대단하네요. 10년짜리 4.297, 7.12p 하락. 네, 이제 미국 국채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을 찾아가는 거죠. 네, 머리 아프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좀 내려가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죠. 네, 알파벳 마이너스 1.11, 테슬라 마이너스 1.73, 엔비디아 마이너스 0.18, 오라클 5.87. 오라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견디자 말을 하는데 저도 이제 머리가 아프네요. 이거 투자하시면 우리 친구분들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될지 제가 좀 주말에 좀 생각을 많이 해볼게요. 네, 브로드컴 2.18, 팔란티어 마이너스 6.6, 130달러. 제가 팔란티어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죠. 애플은 0.33 상승, 마이크론 0.7, 막판에 무너질 것 같아요. 인텔 플러스 0.38, TSMC 플러스 0.73, 샌디스크도 4시에는 플러스였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와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일라인일리 8% 하락. 네, 오늘 주가 하락은 힘세는 허스가 이야기를 했죠. GLP-비만 치료제 가격 경쟁 심화. 얘들은 젯바운드는 299달러인데 말해서 경쟁사는 99달러 수준. 그쵸? 네, 힘세는 허스라는 회사는 99달러 복제약인 것 같은데 J형의 변화후 R약 형태로 주는 거죠. 오럴 형태로 복용도 필요하고 상당히 우리 일라인딜리와 다음에 노보노디스크에 상당히 도전적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따라서 노보노디스크가 더 7.79% 하락. 비트코인 10% 이상 하락에는 66,000달러, 이더는 11% 하락, 1942달러. 네, 잘 아니까 넘어가도록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도 6.67 하락, 15달러까지 내려왔네요. 네, 오클로도 마이너스 6.24. 이렇게 원전주가 하락한 이유는 뭘까? 첫째로 오클로의 주가 폭락을 촉발한 가장 큰 방아쇠는 경영진의 지분 매도 소식이 있었다. 오클로 CEO 제이콥
드이트,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CFO 리차드 벨미어가 최근 수백만 달러 이상의 자사주를 매각한다고 CES를 통해서 공시를 했다. 불안감 확산, 회사와 미래를 가장 잘 아는 경영진이 고점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죠. 다음에 골만삭스와 같은 기업이 오클로에 대해서 중립으로 의견을 하향했다. 우라늄 가격, 원자재 가격이 상승, 밸류에이션의 부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립으로 하향을 시키는 거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일시적인 후퇴감. 원전은 그동안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공급할 핵심 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다. 그러나 AMD 실적 쇼크 여파, 최근 반도체 AMD가 실망스러운 가이드를 발표하자 시장에서 AI의 데이터 센터 확장 속도가 예상보다 늘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데이터 센터 전력에 대한 원전주들이 거품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실적 공백기, 뉴스케일 파워 등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 중이죠. 실제 매출액은 2027년 이후나 발생할 것이고 이 과거에는 드림으로 이걸 덮었는데 이제 냉정한 현실 자각이 다가오는 거죠. 사람들이 실적 수치라는 잣대를 가지고 들이밀면서 기준점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다 발로 차버리는 현상. 네, 코이버도 하락을 했습니다. 6.98%, 아이온큐 12%, 니게티 12%. 근데 오늘 로켓 관련주도 다 하락했어요. 로켓랩이 8.7%나 하락을 했네요. 나사 화성 샘플 귀환 임무 자금지요 거부 소식. 가장 큰 악재는 미국 의회가 나사의 화성 샘플 귀환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는 소식이다. 계약 기회가 상실된 거죠. 로켓랩은 약 4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이 임무 재설계 개념을 제출하고 대형 수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뻑이 난 거죠. 의회의 자금 불륜에는 로켓랩이 기대했던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핵심 정부 계약 기회가 무너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했던 기술적 이슈도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줬죠. 탱크 파일 사고, 지난 21일 진행된 뉴트론 로켓의 1단 탱크 자격 검증 시험 중 탱크가 파열되는 사고가 있었다. 발사 지연 우려 이런 것들이 우리 로켓랩을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또 로켓랩이 2월 26일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가총액 4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과연 이익이 거의 안 나는 이 종목이 이 높은 시총을 견딜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모든 우주 항공 섹터들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사이더스 스페이스도 9.33% 하락. 이건 너무 심하네요. 뭐 이제 거의 바닥에 온 것 같은데 일단 기다려봐야죠. 네, 플래닝 랩스도 제가 좋아하다가 박살이 났는데 20달러까지 왔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한번 봅시다. 네, 수급이 제가 늘었는데, 네, 수급. 네, 어제 외국인들은 5조를 팔았죠. 5조를 팔고 금융투자가 1조 8천억을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네, 그런데 개인들은 시장에서 6조를 산 거죠. 네, 대단합니다.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9조 9천억을 사고 외국인과 금융투자 투신은 파는 모습. 개인들이 이제 시장에 나섰는데 개인들은 과연 이 시장에서 구세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금 시장도 다시 고객에 닦으면 105조, 111조까지 갔다가 105조로 좀 하락했네요. 이만큼 샀다는 거잖아요, 주식을. 네. 네, 오늘 시장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뭐 엔트로피발 충격이 멈추지가 않죠. 네. 달리 말하면 치킨 게임이 시작이다. 숫자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죽는 기업이 나타나고 여기서 사는 자가 이제 과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돈질을 멈출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금과 옥조로 믿었던 계속 우상향할 거라는 그 어마어마한 젠슨왕과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의 플러팅이 시장에서 약간 도전받는 모습, 뭐 아예 없어지진 않지만 신선하지도 않고 그게 과연 지속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AI 기업들의 주가는 어느 정도 온 듯하지만 이를 확실히 말릴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죠. 제동장치가 없다는 거. 케빈 오시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확실한 금리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후보이기 때문에 말을 삼갈 수밖에 없죠. 또 머스크나 젠슬왕과 같은 구라쟁이들은 이미 시장에서 신뢰감을 잃었고 트럼프 해레비가 와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이제 믿지 않는 거 트럼프도 맛이 가는 거죠. 네. 따라서 이러한 하락을 돌려 세울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따라서 오늘은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게 스테이죠. 네, 지금 팔기는 좀 아깝다. 살 수도 없다. 그렇죠. 이런 케이스는 좀 기다려야 되는데 회색 코뿔소가 나타났는데 상당히 둔탁한 회색 코뿔소.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하락장을 회색 코뿔소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브레이크를 걸지 브레이크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자. 이제 덜어내면은 2번 죽을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나올 때까지 이 악물고 견디자. 항상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거죠. 항상 이렇게 중간에 절벽과 톱날바퀴는 있습니다. 잘 견디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세상이 다 어둡죠. 네, 밥 먹기도 싫고 이제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뒤통수 맞은데 그렇지만 이걸 잘 넘어가면 또 변동성이 좀 올라오면 20 넘어가면 또 3은 항상 먹더라고요. 트럼프를 좀 믿어봐야 될 때 여기서 믿지 말라. 트럼프 해레비가 와도 안 된다고 했는데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투자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아침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주말 시작한 아침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힘냅시다. 네,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또 어느 정도 조정은 예상을 하고 있었고 둔탁한 조정이지만 브레이크만 있어서 돌려만 세우면 또 다시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